네, 여러분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세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열정 피식대학 콘텐츠 제작 이야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3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 다들 잘 아시죠? 다들 잘 아시나요? 네. 05학번 이즈백, 한사랑 산악회, 피식쇼 등 다양한 부캐 세계관을 구축해서 뉴미디어 코미디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 채널입니다. 피식대학의 김민수님께서 뉴미디어에서의 달라진 영상 제작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분을 무대로 모시려면 함께 구호를 외쳐야 되는데요. 다들 구호 알고 계신가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큰 소리로 열정을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열정!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큰 안녕하세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가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여기 오신 만큼 좀 창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한테서 좀 영감을 좀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위주로 좀 잘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전에 누가 나왔었나요? 누가 나오셨나요? 혹시 직방 대표님이요? 돼지 눈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직방 네, 대표님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나오셔. 저는 아시다시피 유튜버고요.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는 거의 5년 정도 돼 가서 사실 저희 채널처럼 좀 많은 변화를 겪은 채널은 좀 흔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컨텐츠의 어떤 변화기를 딱 보면 처음에는 그냥 유형별 컨텐츠라고 해서 저희 피식대학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이유기도 한데 대학교에 다니는 어떤 공감 컨텐츠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몰래카메라 컨텐츠, 그 다음에 성대모사, 전한길 선생님 성대모사 요즘 다시 하고 있긴 한데요. 짠 이들 이거 아시죠? 예. 난 신적자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말하는 거는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해서 공학번 이즈백, 공학번 이즈 히어, 한사랑산악회 여기 뒤에 내용 볼까요? 네. 비대면 데이트, 로니 앤 스티브, 최근에 피식쇼, 그리고 데일리 코리안도 있고, 사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전화를 하는 우리 지금 통화할래, 이런 것들 잘 안 됐어요, 그거는. 그리고 야인시대 외전이랑 컨텐츠도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이제 시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일 좀 인기가 있었던 몇 가지 컨텐츠를 저희가 어떻게 제작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유튜브를 할 때 저희 팀원끼리 회의를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TV에서도 볼 수 없고 OTT에서도 볼 수 없는 유튜브에서만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자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TV 같은 경우는 자본이나 규모 같은 부분에서도 좀 저희랑 다르고 유튜브는 정말 날것의 아이디어로만 승부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자라고 해서 여기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컨텐츠를 보면 대부분 제작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예, 공화번 이 집에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요. 그리고 한산산악회 캠코더로 찍었었고 비대면 데이트도 핸드폰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해놨고 피식쇼 같은 경우도 사실 다른 토크쇼와는 다르게 제작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대감비 정도가 들겠네요.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이랑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공화번 이즈백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컨텐츠의 역사를 쫙 보면 역사라고 말하니까 너무 거창해지는데 만들었던 걸 보면
저희가 맨 처음에는 대학교 유형별 컨텐츠를 했었어요. 이제 그때 저희 팀원들의 좀 나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91년생으로 이제 바뀐 나이로 31살. 예. 헷갈리네요. 그 전 나이로 이제 33살인데 용주형 같은 경우는 86년생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5살 많아서 저희가 공학번 이즈백 시작하기 전에 유형별 컨텐츠를 할 때 저희가 나이가 저는 20대 후반이었고 용주 형이나 재영이 형은 이미 대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넘은 사람들이었어서 늘 불만이 있었어요. 난 대학교 공감 컨텐츠를 하는데 아이디어를 뱉지를 못하겠다.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생각이 나질 않는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해야 돼 했었는데 용종이 그러면 그 대안으로 자기가 공학번이었는데 그 시절의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굉장히 큰 반대를 좀 했었어요. 그거는 이건 너무 좀 제가 유튜브를 만들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검색어라던가 아니면 지금 뭐 핫한 뭐 그런 것들 생각하는데 갑자기 공학번 얘기를 왜 해? 싸이월드에 대한 키워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왜 해? 근데 용정은 본인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공학번 이즈백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네. 이게 맨 처음에는 사실 08학번 이즈백이라고 해서 사실 아주 저희끼리 하는 디테일인데 08학번은 조금 빅뱅과 조금 걸려 있다. 저희 빅뱅 그 전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스키니 이전 그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부츠컷 이야기를. 그래서 05학번 저 08학번 이즈백은 시즌 1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즌 1 때 저렇게 했었고 용정이 말한 그런 과거에서 좀 영감을 얻었었던 컨텐츠입니다. 사실 요것도 맨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요게 처음에 요 컨텐츠를 하면서 그래도 우연히 들어오신 분들께서 이거를 맨 처음에 08학번 이즈백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저희가 몰래카메라 컨텐츠로 이제 주로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온 게 뭐 풍계 리민셜 TV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좀 하고 있을 때 그때 알고리즘이 저희 쪽에 좀 많이 몰리면서 요 컨텐츠들 그 이전에 올렸던 컨텐츠들이 막 추천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이 이거를 꼭 해달라. 용주형 같은 경우는 뭐 살해 협박도 받을 정도로 이거 안 올리면 저 구독 취소할 거예요. 죽일 거예요, 당신. 빨리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공화번 이즈백으로 했는데 반응이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용주형이 말했던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잘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재밌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음 한산산악회 잠깐 이야기하기 전에 뭐 이 이후에 사실 공화번 이즈 백이란 컨텐츠를 저희가 2년 가까이 했었어요. 근데 2년 가까이 하면서 사실 저희도 만들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만들면서 저희가 막 낄낄대고 막 우참하고 그래서 웃는 부분을 막 드러내고 편집할 때 뭐 그런 것들이 늘 재밌었는데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끼리도 이게 매너리즘에 좀 빠지더라고요. 하면서 재미없고 좀 일이 돼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조금 요거를 좀 변화를 시켜보자 해서 나왔던 게 공화번 이즈 히어 신도시 아재들이라는 컨텐츠였어요. 뭐 신도시 아재들 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뭐 서준맘 기절이야 기절 요 컨텐츠가 그런 캐릭터가 나왔었던 그 시리즈였는데 그 시리즈도 사실 좀 어디서 좀 영감을 얻었냐면은 그때 이제 한참 마블에서 뭐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요거를 신도시 아재들로 살짝 좀 틀어보자라고 해서 지금 만약에 그 과거에 있던 그 공화번에 저렇게 낭만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서 신도시 아재들이랑 컨텐츠를 만들게 됐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다음 한사랑 산악회를 좀 말씀드리면 뭐 요것도 산악회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요거는 사실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게 됐냐면 처음에는 제가 공화번 이즈백을 편집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하면서 한 컨텐츠에서 제가 실수로 원래 공화번 이즈백 같은 경우는 제가 끼어드는 역할이거든요. 형, 부츠컷 왜 이렇게 구려요? 뭐 핸드폰 이거 미키마우스 MP3 뭐예요? 하면서 끼어드는 역할인데 한 컨텐츠에서 제가 한번
까먹고 안 끼어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안 끼어들어 보니까 이 영상을 보는데 이거는 시트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그러니까 그 컨텐츠의 화자가 빠진 상태. 그래서 요런 시트콤을 한 개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럼 뭐를 만들까 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재영이 형이라고 저희 같이 하고 있는 재영이 형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창호 씨예요. 그래서 창호 형이 아저씨 연기를 잘하기로 정말 이 코미디 씬에서 유명했어요. 그래서 코미디 연기를 거의 10년 넘게 하신 분이라서 창호 형과 함께 창호 형이 아저씨 캐릭터가 있다. 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었고, 그래서 요거는 전혀 다른 긴 한데 로닌 스티브에서 나왔던 창호 형이랑 함께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요게 만들어진 게 한 3년 전인데 3년 전에 제가 SNS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SNS를 맨날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등산이라는 키워드가 대중적이진 않았는데 굉장히 힙한 키워드였어요. 근데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약간 전지현 씨가 어디 뭐 매봉산 같은 데 오르신다더라.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제 막 등산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등산이라는 게 굉장히 좀 힙하다? 좀 하는구나. 그래서 이 검색어도 보시면은 뭐 지금 요건 최근인데 게시물이 490만입니다. 네.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는 굉장히 좀 많아졌는데 전 거네요. 네, 요런 등산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정말 캠코더 하나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보통 보면 최근에는 산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산에 대한 컨텐츠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찍어 보니까 그 산이 오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 많은 제작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TV나 뭐 OTT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조명이나 마이크 다 카메라 들고 이렇게 다 가시는데 저희는 유튜브니까 날 걸로 가자. 캠코더 한 대 딱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네 명 한상산악회 네 명과 그리고 카메라맨 한 명, 그래서 5명에서 만들었던 컨텐츠인데 그래서 사실 컨텐츠를 보시면 오디오 상태가 엉망입니다. 갑자기 제가 열정 야야 택주야 하고 있으면 옆에서 광용아 저 일로 나온나 하면 광용이가 저기 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피치가 정말 들으면은 전문가분들이 들으면 어우 얘는 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 뭐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좀 사람들한테는 유튜브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좀 설득력 있게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뭐 비대면 데이트라는 뭐 요것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최준이란 캐릭터가 나왔었던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데이트 같은 경우는 요것도 한 3년 전에 만들어졌던 컨텐츠인데 요 콘텐츠는 저희가 이제 한사람 산악회까지 좀 인기가 좀 많았었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그 당시에 좀 시대 상황을 좀 반영하자는 게 좀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TV나 OTT 드라마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 3년 전인데 사실 주변에는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드라마를 보면은 다 마스크도 안 끼고 서로 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거 조금 우리 유튜브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드라마 보면은 막 뭐 되게 힘들게 살아가는 캐릭터인데 맨날 옷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바꿔보자.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좀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비대면 데이트라는 컨텐츠가 나왔었고요. 요것도 사실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기 전에 그 전에도 사실 최준이라는 김혜준이라는 코미디언을 보면서 와 저런 최준이라는 캐릭터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보면서 아 진짜 저거를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서 다시 녹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거 플러스 좀 트렌드에서 좀 영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사람들은 소개팅을 할까라는 좀 상상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소개팅 남들 중에서는 뭐 허세남, 뭐 양아치, 힙질이, 뭐 다단계 느끼남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합쳐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 사실 비대면 데이트가 제일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끼리 생각하기로는 참 틀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컨텐츠를 보면 세로로 돼 있습니다. 세로로 화상 통화가 오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틀이 참 좋았다는 생각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는 딱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는 신미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 표현하자면 eye for beauty거든요. 근데 저희 코미디언 입장에서는 eye for beauty가 아니고 eye for comedy예요. 그러니까 코미디를 볼 수 있는 눈인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리는 것들, 그러니까 단기 기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제가 예전에 했었던 알바생 성대모사 같은 거 스타벅스를 그렇게 많이들 가시는데 사실 거기서 알바생들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장기 기억으로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뭐 믿으십시오, 7번 고객님.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건데 사실 그런 거 단기 기억에 있는 것들을 좀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그리고 그것이 재밌다라고 캐치하는 능력이 바로 i4 코미디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 플러스해서 이런 눈을 가지고 어떤 틀에 담을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굉장히 저희는 틀이 굉장히 좀 좋았다. 세로로 화상 통화하는 컨텐츠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줌 미팅에서 좀 영감을 좀 얻었었는데 줌 미팅은 가로로 돼 있지만 저는 화상 통화하기 때문에 화상 통화 핸드폰으로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좀 세로로 좀 화상 통화로 좀 바꿔봤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저희 유튜브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유튜브라는 어떤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영감을 받았었고 화상 통화라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예술로 좀 풀어낼 수 있었던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좀 주목을 받았던 거는 바로 유니버스였던 것 같아요. 피식 유니버스라고 해서 공학번 이즈백에서 한사람 산악회가 부자 관계가 되는 요런 연결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유니버스다. 미국에는 뭐 마블이 있다면 한국에 피식대학이 있다. 뭐 요런 너무 과하지만요. 너무 자아자찬 같았죠. 근데 사실 이 유니버스를 만들 때 정말 많은 질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유니버스를 만들 생각을 했냐. 근데 사실 저희는 처음에 만들 때, 야, 이거는 대한민국을 흔들 유니버스를 만들 거야. 야, 마블처럼 유니버스를 만들자가 시작이 아니었고요. 사실 저희 시작은 아주 간단한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화번과 산악회 시리즈를 쭉 연재하고 있는 도중에 산악회에서 공모학번에 있는 캐릭터가 나오면 재밌겠다, 웃기겠다. 그 하나가 딱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악회 시리즈 때 갑자기 공모학번에 혁이 형이 나오면서 광용쌤의 아들로 나오게 되면서 그 콘텐츠 하나 올렸는데 갑자기 주변 분들께서 와, 이건 유니버스다, 이건 혁명이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냥 재밌어서 재밌을 것 같아서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 연결이 됐었죠. 네, 네, 저랑은 저는 유일하게 공화번 이즈백에서 본캐입니다. 모르셨죠? 네, 그래서 세계관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네, 요런 세계관들, 요런 것도 사실 저희가 만든 게 없어요. 다 팬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전 이 정도로 바란 건 아니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예. 그래서 사실 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여기서 아이디어를 더 얻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 선욱이 같은 경우를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반윤희 공화번 이즈백에서 반윤희 캐릭터를 어떻게 녹일까 했는데 댓글에 이미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택조 달로 나오면 되겠네. 키키키. 저건데? 재밌다. 그래서 가져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팬분들이 다 만들어주신,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네, 네, 그리고 뭐 요즘에 피식쇼 정말 너무 탑스타분들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 쇼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주셔가지고 최근에도 막 영화배우분들, 손석구님, 뭐 손흥민 선수, 네,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나와주고 계신데 이 컨텐츠도 사실 보통 이 시청자들은 정말 결과물만 딱 보기 때문에 야, 어떻게, 야, 피식대학 천재다, 어떻게 저런 걸 한 번에 만들어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천재는 아니고요. 아주 작은 씨앗을 좀 발견해내는 능력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피식쇼의 맨 처음 시작은 유튜브 코리아에서의 좀 제안이었어요. 유튜브 코리아에서 어떤 걸 제안했냐면 유튜브에서 그 당시에 팬페스트라고 해서 전 세계 팬분들을 모아서 저희 한국에 있는 유튜버들을 좀 소개해주는 그런 거를 기획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하나 납품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는 뭘 할까? 그래서 공화번 이 집의 캐릭터로 할까? 아니면 뭐 비대면 데이트 캐릭터로 할까? 뭐 고민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다가 어차피 타겟이 외국이라면 그냥 어차피 우리 모를 거 아니에요. 뭐 공화번 아무리 해봤자 뭐 쟤 뭐야? 왔니? 해봤자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우리 탑스타인 척을 한번 해보자. 어차피 모르니까. 좀 아이돌 분들 너무 좋아하지만 몇몇 분들은 야, 저 사람 유명하대. 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노려서 탑스타인 척을 했던 인터뷰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인터뷰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연재하기는 좀 힘든 컨텐츠였어요. 저희가 컨텐츠 보면 단기적으로 뭐 한 번, 두 번 이벤트로 하는 컨텐츠가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다 잘 됐던 컨텐츠를 보면 다 연속성이 있는 컨텐츠거든요. 지속성이 있는. 그래서 지속성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는 인터뷰는 조금 그러니까 뉴스로서 인터뷰를 하는 컨텐츠는 연재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바꿔보자. 외국에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외국에선 팟캐스트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외국에는 탑 코미디언들은 다 팟캐스트를 한 개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피식 팟캐스트라는 컨텐츠를 먼저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반응이 굉장히 미미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너무 부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서 이것도 뭐 부캐나 계속하지 이건 뭐야? 그리고 팟캐스트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제목도 팟캐스트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튜브에서는 팟캐스트를 즐겨 듣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회를 하고 안 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의 저희 제작 방식 중에 하나는 보통 뭐 OTT,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 사전 제작을 쭉 하잖아요. 한 5편, 10편 정도. 저희는 한 번도는 아니거든요. 사전 제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라도 2주 정도 전에 찍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해만 딱 찍어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계속 진행을 하고 안 좋으면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게 유튜브의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나라 퀴즈 쇼라고 전태풍 씨가 나오셨던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도 사실 처음에 1회를 딱 올려보고 이거 반응 안 좋으면 하지 말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반응이 좋았고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보자. 그리고 또 다른 컨텐츠도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그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서 그것도 한 개를 찍어봤었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좀 유튜브의 좀 장점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팟캐스트에서 한 회를 하고 멈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캐를 뭐 비대면 데이트 뭐 이런 것도 쭉 진행하고 있다가 제가 우연찮게 피식 팟캐스트를 다시 딱 보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다라고 하는 거는 좀 흥미가 느껴졌던 포인트는 그 전에 저희가 했던 웃음 코드와는 너무나 다른 코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까지 했던 공화번 이즈백 산악회 같은 코드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공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에도 보면은 한살 산악회 같은 경우는 우리 아빠도 이래. 나 이런 아저씨 어디서 봤어라고 하는 어떤 공감하는 좀 연기를 보여주면서 웃음을 좀 끌어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저희끼리 표현으로는 똘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약간 또라이 같은 좀 엉뚱한 그런 웃음 코드들이 많았어서 이걸 다시 하자. 그러면은 팟캐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바꿔볼까? 팟캐스트를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지 말고 좀 우리 걸로 좀 승화를 시켜보자라고 해서 외국 팟캐스트 보면은 마이크도 설치가 딱 돼 있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이름도 팟캐스트 버리고 쇼로 바꾸자 하고 해서 조금 저희 식으로 좀 승화를 했던 것이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RM님이 나오셨던 거죠. 예. 사실 정말 천운으로 정말 RM님이 나오셔서 너무 잘 요즘에도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 지금까지 뭐 저희 컨텐츠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요즘에도 창작하면서 제일 많이 한 얘기는 재밌는 걸 하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서 웃긴 걸 하자, 하면서 재밌는 걸 하자. 그런 것들은 사실 이거는 분석적인 것도 필요 없고 논리도 필요 없고 사실 굉장히 감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재밌는지 없는지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어떤 컨텐츠가 대박 났는지 설명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냥 재밌어서 만들어서 사실 저희는 그거를 좀 추구하고 있고 그거를 위주로 앞으로도 컨텐츠를 좀 만들 예정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까지는 여기까지인데요. Q&A를 뭐 혹시 있으시면 들어보고 혹시 없으셔도 제가 뒤에 이런 식으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근데도 이런 거는 이제 뭐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네, 또 소통하면서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혹시 뭐 저희 컨텐츠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금방 내용을 보고 네. 네. 아, 마이크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를 좀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경제신문의 김호희 기자라고 합니다. 아,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상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네. 책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와! 데일리 코리안 책이 나왔어요. 네. 책 팔러 온 건 아닌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 질문은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거나 하면 한 우물만 팔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피식대학은 한 우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거의 다 큰 인기를 얻었는지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맞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이전에 유튜브 컨텐츠, 유튜버 분들의 컨텐츠를 보면은 사실 뭐 한 개 컨텐츠가 대박이 나면은 그거를 몇 년씩 하는 뭐 그런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요즘엔 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컨텐츠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시청자들이 유입하는 거를 좀 느껴요. 그러니까 필쇼 이전에 필쇼 이전에는 뭔가 20, 30대 분들 그리고 뭐 40대 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뭐 그런 것들이 좀 그런 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셨던 것 같고 사실 필쇼 같은 경우는 요즘에 10대 분들도 좀 영어 공부하실 겸 뭐 같이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도 40대 분들도 그래서 새로운 시청자들이 계속 유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의 좀 생존 전략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면서 새로운 유입을 계속 이끌어내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웠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있으신가요? 네, 네. 아, 네. 네, 마이크 감사합니다. 네. 네, 캐릭터로서가 아니라 세 분이 일상에서는 각자 어떤 성격이시고 좀 주로 일상 대화는 어떤 대화들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일상을 궁금해 주셔서. 보통 궁금해 주시지 않아요. 예. 저희는 요즘에는 뭐 좀 최대한 좀 일하는 시간을 좀 많이 늘리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뭐 최근에는 좀 12시부터 밤 뭐 한 10시, 11시까지 회의를 쭉 하고 있는데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는 특히 월요일에 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주말에 각자 자기가 봤던 뭐 컨텐츠나 아니면은 뭐 자기가 뭐 일상을 살아가면서 뭐 새로운 사랑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 괜한 얘기를 했네요. 뭐 그런 것들,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영감을 얻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말에는 충분히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에 저희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저희 최근에는 뭐 나는 솔로죠. 네, 너무 재밌어요. 나는 솔로 꼭 보세요 이번에. 너무 재밌어요. 진짜 거의 다큐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뭐 그런 좀 삶을 살아가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바쁘시죠? 바쁘시죠? 정말 많이 질문을 드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바쁘지는 않은 게 저희는 주말에는 확실히 쉬어요. 예, 왜냐면 이거 일상을 좀 살아야 요걸 좀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 뭐 저 같은 경우도 좀 가만히 있으면 영감이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많이 노출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저는 뭐 서점에 가든 미술관에 가든 연극을 보든 뮤지컬을 보든 뭐 어쨌든 좀 많이 노출되려고 좀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앞에 분 먼저 손 주셔가지고 네, 여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유튜브 기획 PD가 꾸민 학생인데요. 네네. 아까 직접 편집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지금도 직접 편집을 하고 계신다면 직접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고 혹시 따로 편집자를 구하셨다면 편집자를 구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은 저희가 피식쇼 같은 경우는 저는 편집을 아예 거의 손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맨 처음에 편집을 하다가 이게 편집을 남의 손에게 넘겨준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내 새끼 같은데. 그리고 요게 코미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정말 0.1초의 맛 때문에 웃기고 안 웃기고가 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표현할 때 정말 화를 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웃음이라는 거는 화를 쫙 당겼다가 긴장감을 빡 주고 한 번에 웃음을 빡 주는, 놓는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긴장과 이완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행위를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편집자분들은 어떤 PD분들은 요만큼 땡기셨다가 하고 근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더 땡길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지금 PD분들이 정말 운이 좋게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처음에는 좀 총괄을 좀 했었다가 지금 보면 너무나 완벽하게 잘 하셔가지고 지금은 좀 놓고 있는데 이게 저도 이거 맨 처음에 못 놓고 있다가 용종이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어쨌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너가 조금 마음에 안 처음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거를 조금 내려놓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데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사실 요즘에 편집은 새로운 컨텐츠가 있을 때 다 같이 보는 정도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편집할 때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크리에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영상물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느님이 된 것처럼 막 창조할 수 있잖아요. 뒤에 거를 앞에 당겼다가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즐겁고 저는 앞으로도 편집을 계속 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질문하셨던 거랑 조금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백상예술대상 수상하신 피식쇼 제작 과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스트분이 섭외가 되면 어떤 그런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인터뷰에서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너무 날카롭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질문을 선정하고 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영어로 그 질문을 바꾸고 이런 작업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제 번역으로 자막으로 나가는 그 PD님들 이름도 계속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저희가 만들어진 뭐 제작 방식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유튜브기 때문에 기존의 토크쇼와는 다르게 좀 공식적인 질문을 최대한 빼려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실 유재석 님이 얘기하면 조금 이상할 것 같은 질문들. 집이 몇 평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차 뭐 타세요? 이런 거 누가 물어봐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좀 질문을 하는 것 같고 사실 저희가 피식대학에 보이는 거는 3명이지만 저희 피식대학 팀에서만 PD 분들이 5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메타코미디라는 저희 회사에서 같이 회의해 주시는 크리에이티브 매니저라고 하는 CM 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가님들인데 그분들이 한 4분, 3, 4분 정도가 같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회의하는 장면을 보면
10명이 넘게 같이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회의를 할 때 정말 서열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대로 뱉고 정말 안 좋다기보다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번뜩이지 않더라도 그거를 가져와서 절대 까내리지 않고 위에 사람이 누르지 않고 저희끼리 막 얘기해서 그럼 일단 평등한 작업 방식이 좀 저희 작업 환경이 좀 조성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번역해 주시는 분들이 또 따로 계세요.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원어민처럼 되기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피식쇼는 사실 완전히 짜여진 거의 완전히는 아니지만 80% 90% 짜여진 연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도 그렇고 대답도 저희는 예상하는 방향으로 다 예상을 해서 사실 질문을 하거든요. 물론 10% 20%는 좀 달라진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짜여진 코미디 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탄탄한 대본 플러스해서 거기도 도와주시는 번역분들 그리고 편집하면서 그 밑에 깨알로 들어가는 자막들 너무나 천재적인 PD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 저희 3명이 보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네,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식대학 애청자 중 한 명인데요. 네. 말씀해주셨다시피 결국에는 피식대학의 근간 및 출발 방향이 OTT나 TV에서 해보지 않은 것들, 오로지 유튜버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해보자 시작하셨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유튜브 시장이 또 커지면서 OTT라든지 TV에서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한 거는 나중에 OTT나 TV 쪽에 진출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의향이 없다 하면 그럼 그거에 대한 이유도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넷플릭스나 OTT 관련해서 진출할 생각이 없냐. 근데 저는 이게 충분한 저희의 어떤 명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컨텐츠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멋부리기 위해서 어디 OTT에 나갈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는 컨텐츠상 어떤 규모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본이 좀 필요한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OTT를 활용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제작 환경이 워낙 규모를 크게 해도 좀 핸들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의 목표는 저희 내에서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넷플릭스와 같이 협업하는 거를 꿈꾸고 있고요. 넷플릭스에 있는 어떤 PD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저희를 어떤 상하 관계가 아니라 저희가 저희 환경으로서 컨텐츠를 만들 환경이 됐을 때 활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잠깐만. 아까 이쪽을 너무 못 본 것 같아서. 네. 여기. 아까 그 이제 영상 같은 거 하나 내시고 흥행이 얼마만큼 되냐를 많이 평가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런 평가나 흥행 지표를 미리 설정해 두시는지 아니면 그것도 그냥 감으로 해서 이거 마음에 드는데 안 드는데 이런 걸 설정하시는지 또 팀에서 그러면 난 마음에 드는데 난 별론데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저도 이게 완전히 저희 팀은 정말 팀으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3명 그리고 저희 같이 알고 있는 PD 분들이 정말 두뇌가 하나예요. 정말 한 몸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게 컨텐츠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똑같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조회수로만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걸 봤을 때 이건 반응이 좀 별론데 그리고 숫자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 컨텐츠를 2개를 올렸을 때 첫 번째 조회수보다 두 번째 조회수가 좀 떨어진다. 잘 되는 컨텐츠는 거의 그러지 않거든요. 두 번째 때는 더 잘 되거든요. 그런 숫자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면서 어떤 컨텐츠는 하면 할수록 아이디어가 더 많이 생각이 나는 컨텐츠가 있고 어떤 컨텐츠는 하면 할수록 아이디어가 한 주 한 주 만들어내는 게 되게 버거운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좀 버거운 컨텐츠들은 하지 않는 것 같고 그거는 저의 기준이고 그 어떤 반응을 판단했을 때는 그게 느껴져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조회수로 따지면 100만 정도 나왔다가 갑자기 10만으로 뚝 떨어진다던가 뭔가 근데 이것도 숫자는 아닌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느낌으로 많이 해요, 진짜 저희. 네, 감으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피식대학의 오래된 애청자인데요. 네, 최근에 이 쇼츠처럼 짧은 호흡의 영상들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피식대학은 비교적 긴 호흡에 되게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점이 시청자들한테 되게 많이 감동적으로 와닿는 것 같고, 네, 혹시 그런 긴 호흡의 영상을 고수하시는 이유가 아니면 또는 이런 컨텐츠 철학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긴 호흡의 영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짧은 영상을 만들자 해서 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보다는 이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가 긴 호흡이 어울리는지 아니면 짧은 호흡이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사실 피식쇼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저희가 10분 정도, 10분 이내의 컨텐츠였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진행하면서 이게 점점 긴 호흡의 컨텐츠가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늘린 거고 러닝 타임을 먼저 생각하고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사실 뭐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관에 상영되려면 80분이라는 러닝 타임을 지켜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영화라고 해서 20분짜리, 30분짜리가 20분, 30분짜리도 충분히 영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보다는 컨텐츠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츠 컨텐츠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PCO를 잘라서 네 열심히 만들고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이크가 어디 갔죠?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한번 네 여기.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해주시네요. 전 진짜 안 해주실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아메리카식이네요. 네.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즐겨봤던 콘텐츠여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특히 그 한사랑 상학회랑 그 서준맘 나오는 영상 보면서 이거는 연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컷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계속 이어지는 연기를 하시던데 이거 그 모든 과정을 다 하나하나 대사를 짜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애드립으로 그게 이어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서준맘 같은 경우도 결혼을 안 하신 분이신데 네. 그렇게 자세한 연기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대상을 하루 종일 관찰을 하면서 연구를 하신 건지 그런 관찰 방법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 때 보통 배우분들은 맨 처음에 연기를 처음에 딱 배울 때 발성과 발음을 먼저 배워요. 그러니까 그게 배우의 기본이라고 하고 저희 같은 코미디언들은 코미디언 집단에 딱 들어가면 맨 처음에 뭘 배우냐면은 웃음 포인트를 먼저 배워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요즘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니주와 오도시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펀치라인이죠. 그러니까 펀치라인이 웃음 포인트 그리고 웃음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그 깔아주는 것들 그 두 가지를 먼저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본을 만들 때 웃음 포인트를 쫙쫙쫙쫙 다 적어놔요. 그래서 애드립에 좀 많이 의존하는 경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맨 처음에는 좀 애드립으로 좀 많이 할 수 있지만 이게 1년, 2년간 연재를 하려면은 사실 짜여진 것들이 무조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웃음 포인트 위주는 대부분은 다 짜놓고요. 그 다음에 제작 환경 같은 경우도 저도 뭐 어떤 영화 제작의 배경을 좀 들으면은 영화계에서 표현을 좀 빌리자면은 배우분들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돼.
그리고 어차피 저희 만드는 분들 다 친구거든요. 친구니까 너 그냥 맘대로 해. 너 우리가 편집 재밌게 해줄 테니까 맘대로 해.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런 웃음 포인트들은 한번 찝어줘라는 요런 제작 환경인 것 같아서 대본이 없어요. 예, 대본이 없고 어떤 장면만 있고 그 안에서 웃음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를 조금 더 리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본이란 틀 안에 한 번도 갇혀 있던 적이 없었어서 그냥 막 뱉으면은 서로 둘이서 자유 연기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이 관찰이었나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뭐 어떤 영감에서 뭐 받아오는 것, 영감에서 어떻게 가져오냐 뭐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딱 번뜩인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디 여행 가서 내 1박 2일 동안 그거를 짜야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야지가 되면은 저는 아이디어가 오히려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번뜩하고 떠오르는 게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그냥 좋아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캐릭터 내가 연기할 때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쓰는 것 같고 서준 엄마 같은 경우도 정말 딱 그런 경우였어요. 주변에 다 결혼한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육아도 하고 옷 선물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연기할 때 자연스럽게 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제가 준비한 것도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피식 대학에서는 다양한 컨텐츠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어떻게 기획을 하시고 그리고 회의를 하시고 어떻게 그런 각각의 컨텐츠들을 시작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우연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정말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정말 이유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공화번 이즈백은 어떤 그 개인의 경험에서 나오기도 하고 주변의 이야기도 하고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저는 공화번 이즈백이나 한사람 산악회가 갑자기 인기가 좀 많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유행을 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 몰래카메라 컨텐츠, 물론 그런 컨텐츠도 재밌게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전혀 유행에 타지 않는 제가 예전에 봤었던 미국 드라마, 뭐 오피스라던가 아니면 모던 패밀리 같은 그런 컨텐츠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정말 유행과 상관없이 툭 나오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 모든 이유는 다 재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 없어 이건 것 같아요. 기준을 봤을 때 이번에 데일리 코리안 저 책도 나오게 된 거는 데일리 코리안 저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한국어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심지어 어학서 책으로 나오면은 재밌겠어 없겠어?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 기준으로만 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앞으로도 좀 공식을 만들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을 만들면 예를 들면 그러면 계속 비대면 데이트 같은 컨텐츠 부캐에서만 나오는 그런 컨텐츠만 나오게 될 텐데 저도 영감을 최대한 펼쳐놓고 앞으로 컨텐츠를 좀 만들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가. 네. 근데 사실 Q&A 준비한 게 거의 다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로잡은 비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구독자분들 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면서 처음 새로 유입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올 수 있었던 게 저희만의 비결이었던 것 같고요. 대중 반응이나 트렌드 파악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트렌드 파악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뭐 손흥민 선수 패러디 영상, 뭐 손흥만 선수가 나와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좀 패러디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져오고 최근에 뭐 전한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원래 방송을 안 하시다가 최근에 방송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다시 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좀 많이 좀 촉수를 좀 세워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하는 방법, 예, 물어봐주셔가지고 각자 다 다른 것 같고요. 네. 세간이나 캐릭터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들 재미고요. 네. 요것도 질문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 관련된 질문들. 제작비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들지 않습니다. 네. 웬만하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러디라는 어떤 저희가 패러디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패러디도 사실 저희 표현으로는 짜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몰래 있는 것보다 조금 엉성하게 만드는 것들이 더 재밌기 때문에 제작비 거의 들지 않는 것 같고요. 영감이 먼저 또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한번 찾아볼게요. 맞아, 로닌 스티브 요것도 있었는데 이건 사실 뭐 좀 연기자적인 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로닌 스티브는 저도 이것도 한 캐릭터부터 시작한 건데 제가 헬스장 다닐 때 운동을 하고 있으면 저기 옆에서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발성을 다 쓰고 계셔서 그것도 그 당시에 이 캐릭터를 해야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생각이 나서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공화번 이즈백 시리즈 맨 처음에는 이게 유명해지기 전에 사람들이 진짜 이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저희가 추구하는 게 또 하이퍼 리얼리즘이기 때문에 저러고 용주 형, 재영이 형이 옷에 이거 쓰고 빨간 저지 입고 돌아다니면은 정말 저는 그 옆에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분이 지나가면서 야, 네 남친 지나간다 를 정확히 들었어요. 근데 형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기 멋있다고. 정말 정확히 들었어요.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인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거 뭐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일 재밌어요. 처음에는 막 뭐 여러 가지 리민철을 맨 처음에 했었으니까 그게 제일 애착이 있나 하는데 지금 하는 피식쇼가 아마 좀 제일 재밌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Q&A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간이 다 끝났나요, 근데? 제가 시계가 없어가지고. 끝났나요? 그렇죠? 네. 끝났나요? 그렇군요. 네. 네, 뭐 저희 컨텐츠 지금도 사실 지금 형들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밌는 컨텐츠들 기획을 지금 한 5개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9월 말에 휴가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잘 다녀와서 그 뒤에 저희가 연말에 또 재밌는 컨텐츠들 또 많이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컨텐츠 좀 많이 봐주시면 네,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40분 동안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경험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 팁들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알차고 값진 그런 발표였습니다. 하면서 재밌는 걸 하자.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탄생하는 콘텐츠들은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미로운 발표해주신 김민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열정 피식대학 콘텐츠 제작 이야기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